서진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먼저 잠깐 짧게 드리고 저희 진행하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원래 고향은 저 아래쪽에 부산입니다. 부산에서 쭉 살다가 2001년도에 이제 서울로 상경을 했어요. 딱 요맘때쯤 올라온 것 같아요. 9월달 추석 지나고 이제 올라와가지고 서울에 처음 취업한 회사가 그 직원이 4명 있는 굉장히 작은 회사였는데, 한 명은 사장이고, 한 명은 사장 와이프인 경리고, 한 명은 사장 형님인 영업부장이고, 한 명은 사장 친구인 개발팀장. 거기에 이제 제가 들어간 거예요. 자연스럽게 모든 일을 제가 다 했죠. 그래서 거기서 데이터 수집하고 분석하는 거를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인연이 돼서 뭐 눈물 없이 못 듣는 사연들이 많아요. 많이 얻어맞기도 하고, 뭐 옛날 회사 다니셨던 분들은 뭐 그런 거 아시죠? 그렇죠? 네, 그렇게 이제 하다가 어느새 2024년이 돼서 한 20여 년 동안 이쪽 일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한 2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저렇게 이제 TV에도 종종 나옵니다. 근데 이제 공통점은 뭐냐면 다 재미없는 프로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요새 유행하는 흑백 요리사 뭐 이런 데 나왔다든지, 아니면은 고려거란 전쟁 안 보셨나요? 네. 반응이요? 예, 공부만 하시느라, 그죠? 공부만 하시느라, TV 안 보셔도 돼요. 그런 데 나와서 알아보실 텐데, 그나마 이제 알만하신 거는 이제 여기 KBS에서 하는 명견말리라는 프로 있죠? 예, 거기 가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다 같은 얘기예요. 데이터를 잘 활용해서 성과를 내느냐 못 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도 대략 한 2시간 정도 동안에 말씀드릴 내용이 이런 다양한 인공지능이나 여러 가지 기술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데이터 분석을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건가, 뭐 그런 얘기들을 주제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국회에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에 특위가 있는데, 거기 이제 장관님들이나 국회의원님들이 법 만들고 바꾸고 막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공부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그분들도. TV에는 이제 그런 게 안 나오니까. 그런데 저희 같이 현업에 오래 있었던 사람들한테 이제 자문도 많이 구하고 그렇습니다. 한 1년 반 했는데, 저기 무보수 명예직이라, 명예는 좋은데, 국회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들어가면 이제 앞에 신원 조회하고, 뭐, 신분증 내고 확인하고 되게 복잡하거든요. 다 막는데, 좋은 거는 저희가 들어가면 그냥 문 열어줍니다. 그거는 좋습니다. 근데 그게 끝입니다. 그리고 뭐 이제 월급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한 1년 반 하다가 제일 속상했던 게, 아침 7시에 여의도에 가서 11시 반까지 회의하고 끝나면 의원님들은 밥 먹으러 가시고 저희는 집에 오고 밥을 안 줍니다. 그래서 1년 반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먹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학교에, 세종사이버대학교에 디지털 마케팅학과 학생들에게 이제 인공지능 빅데이터 엄청나게 가르치고 있고요. 다음 주부터 중간고사인데 지금 뭐 미치려고 합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고, 뭐 회사들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쓴 책들인데, 이쪽에 이제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관련 책들도 지금 부지런히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요건 제 특허들이고, 요건 세계인명사전 등록되어 있는 거고. 하여튼 뭐 이쪽에 일을 많이 하고 있어서 오늘 이제 참여하신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해보려고 해요. 근데 시간이 1시 요때쯤이면 딱 식사를 하고 딱 오셔가지고 굉장히 졸릴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안 졸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퀴즈를 내자. 이렇게 해서 퀴즈를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전혀 어렵지 않아요. 전혀 어렵지 않고 다 맞추실 수 있는 퀴즈인데, 그냥 퀴즈를 풀면 재미가 없어서 제가 상품도 준비해 왔습니다. 바카스 젤리, 잠 깨는 바카스 젤리입니다. 자, 퀴즈를 하나 드릴 건데, 자, 요거는 쉬운 퀴즈예요. 자, 요게 코끼리입니다. 그리고 요건 냉장고입니다. 자,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 다 아시죠? 이건 퀴즈 아니에요. 다 아는데 뭐, 그죠? 냉장고 문을 연다, 코끼리 넣는다, 닫는다. 다 아실 거예요. 그러면 요건 기린인데, 자, 기린을 저 냉장고에 넣는 방법. 요거 역시 아실 거예요. 요것도 퀴즈가 아닙니다. 그죠? 냉장고 문을 연다, 기린 넣는다, 닫는다 아니죠. 저 안에 코끼리가 들어있어서
못 넣습니다. 코끼리를 꺼내고 기린을 넣고 다 드셔야 돼요. 이제부터 이게 원래 이거 퀴즈로 하려는데 너무 잘 아셔가지고 다 맞추시더라고요. 젤리가 끝이 없어가지고 요거는 퀴즈 넘어가고 지금부터 퀴즈를 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동물의 왕 사자가 회의를 열었어요. 모든 동물 다 오거라. 그래서 다 왔는데 한 마리가 딱 안 온 거예요. 누가 안 왔을까요? 손 들고 젤리 드려야 되니까. 젤리 관심 없으세요? 기린 누가 다 아시는데 요거 이제 다 아시는데 이게 손 드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죠? 분위기 되게 썰렁하네요. 재밌으라고 했는데 그러면 제가 이럴 거라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 더 준비해 왔는데, 자, 미리 요거는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낮에는 삼성전자에 한 2년 정도 동안 그 메모리 반도체 사업부 임직원들하고 이제 데이터 분석하고 뭐 이런 거 하는 프로젝트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서 요 퀴즈를 냈는데 2년 동안 맞춘 사람이 딱 3명 있는 퀴즈예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딱 3명 있는, 자, 그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이거는 창의성이 좋아야 되는 퀴즈예요. 어려운 게 아니고 창의성. 자, 퀴즈 요겁니다. 자, 제가 지금 어디를 가야 돼요? 가야 되는데 앞에 강이 있는 거예요. 이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 강에 악어가 잔뜩 사는 거예요. 어떻게 건너면 악어한테 안 잡혀 먹고 잘 건널 수 있을까? 요게 퀴즈예요. 미리 말씀드리면 뭐 악어 머리를 밟고 통통통 뛰어간다 이런 거 안 됩니다. 배 타고 간다 다리 놓고 이런 거 안 돼요. 이런 거 안 되고 창의성을 좀 발휘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맞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저희 그렇게 매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악어를 다 죽이면은 참 그것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정답은 그냥 건너가시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악어는 회의에 갔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 모든 동물 다 왔댔잖아요. 모든 동물 다 왔는데 한 마리 안 오. 기린 썰렁하네요. 저 악어 죽이고 가신다는 분께 이게 쉽지 않습니다. 자, 통계가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서 아마 직업이나 하시는 일이나 이런 관심 분야 이런 게 다 다르실 거예요. 근데 이제 내 의견이나 내 생각들을 다른 사람에게 제시하고 설득하고 뭐 이러는 과정들이 다 공통적으로 가지는 그런 단계이실 겁니다. 근데 그때 그냥 주장만 하면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생각보다 날씬합니다. 보세요. 아무도 안 믿잖아요. 그죠? 설득력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설득력 있게 한번 해볼게요. 제가 연초만 되면, 우리 오신 분들 다 그러실 거예요. 연간 계획 세우시죠. 뭐 연말이나 연초 되면 내년 거 세우잖아요. 근데 그 계획에 항상 들어가는 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영어 공부하고, 하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살이 쪄가지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운동을 해야지 싶어서, 제 집 이제 수원 영통인데, 거기에 헬스장 검색을 했어요. 헬스장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여태까지. 그래가지고 헬스장 검색을 했는데 막 여러 개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몰랐는데 헬스장 요새 그냥 가서 운동하는 거 아닌데 PT라는 걸 받으라더라고요. 근데 한 번에 뭐 5만원, 6만원 이래요. 10번 안 받으면 안 받아준대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PT 받는데 60만원. 뭐 이게 운동할래도 한 100만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숨만 쉬다가 100만원 쓰려니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랬는데 어느 헬스장에서 한 번에 45,000원 특가 이렇게 딱 띄운 거예요. 아싸 하고 바로 갔죠. 바로 가가지고 이제 상담을 했는데 그 트레이너가 헬스장 처음이세요? 이러더라고요. 저 이제 내일 모레 50이거든요. 네, 처음이세요? 이렇게 처음인데요. 하니까 신기한 사람 보듯이 보더니 그러면 이제 검사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어떤 기계에 올라가라는 양말 벗고 기계 올라갔죠. 그 인바디인가 뭔가 이상한 기계 하나 있더만요. 올라가서 짝대기 2개 주더니 잡으래요. 잡았죠. 조금 있더니 내려오래요. 내려왔죠. 끝났대요. 뭐 검사한 것도 없는데 그랬더니 프린터를 쭉 해서 보여주더니 저한테 트레이너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사장님 생각보다 날씬하시네요. 어떻게 생각을 한 거지? 근데 근거가 뭐냐? 보통 50 다 된 사람의 평균 몸무게가 한 88kg 가까이 된대요. 이제 뭐
그런가 봐요. 평균 몸무게가. 뭐 술도 드시고, 뭐 야식도 많이 드시고, 뭐 이러면 이제 몸 불짱, 술살은 안 빠지잖아요. 그 되게 많이 나온대요. 근데 제가 81.6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평균 몸무게가 88kg인데 사장님은 81.6이니까 날씬하시네요. 왜 근데 아무도 설득이 안 되시지? 그죠? 통계를 이용하시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훨씬 더 설득력 있게 전달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통계가 정말 중요한데, 근데 저 통계 전공은 아니에요. 저는 컴퓨터공학 전공인데, 이제 이런 일들을, 다양한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어떻게 푸는지 그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리 주제가 다양한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생활 속의 문제를 통계로 푸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일 처음 알아야 되는 거는 생성형 AI가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걸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그렇게 얘기를 한번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자, 챗GPT한테 물어보시면요. 쟤 되게 시크해요. 챗GPT한테 개그인데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 알려줘 이랬더니 코끼리 냉장고에 넣는 방법 간단해. 문 열고 코끼리 넣고 닫으면 돼. 아주 시크하죠. 우리보다 나은 것 같아요. 더 다른 거 물어보면 다 압니다. 되게 똑똑합니다. 자, 이런 내용 준비했습니다. 일단 챗 GPT가 제일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챗 GPT를 대표로 해서 생성형 AI들이 어떤 게 있는가, 그리고 챗 GPT 혹시라도 아직 안 쓰고 계신 분 계실까봐 뭐 가입을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쓰고 계신 분들은 이거 아시죠? 챗 GPT나 클로드나 구글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버전이 두 개잖아요. 하나는 돈 내는 버전, 하나는 공짜 버전. 근데 지금 이제 공짜 버전 쓰고 계신 분들이 이게 돈 내는 버전은 뭐가 더 좋지? 이런 게 상당히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이제 비교해가지고 실제 사용하는 방법들을 쭉 말씀드리고요. 특히 챗 GPT가 가장 유명하기 때문에 최근에 나온 4.5라는 버전 정말 예술적으로 멋집니다. 그거랑 2주 전에 나온 5.1이라는 버전. 5.1 버전 2주 전에 나왔죠. 근데 지금 받으신 교재를 만들고 나서 5.1 버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교재 안에는 5.1 버전은 없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보시고 나서 챗GPT로 이제 저런 문제 해결하는 거 보시고, 그 다음에 챗GPT만 있는 거 아니죠? 엔트로픽의 클로드라는 것도 상당히 좋아요. 챗GPT에 있던 사장이 나가서 거기 이사로 합류해가지고 챗GPT 기능 굉장히 많이 클로드가 구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클로드도 많이 쓰기 때문에 클로드, 그리고 네이버에서 만든 클로바엑스 아마 거의 안 쓰실 것 같은데 클로바엑스라는 것도 잘 활용하면 되게 좋습니다.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코파일럿이라는 생성형 AI도 있습니다. 근데 저 코파일럿이 또 종류가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요 내용을 다 보시고 나면 어디 가서 나 생성형 AI에 좀 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어디 밀리지 않으실 거예요. 되게 재밌습니다. 자, 챗GPT는 요게 굉장히 사실은 기술적으로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도 시조가 있잖아요. 뿌리가 있습니다. 2017년도에 구글에서 논문을 하나 발표했어요. 논문인데 구글이 정말 잘하는 게 뭐였냐면 번역하는 거를 참 잘합니다. 그죠? 문서 번역을 정말 잘하는데 구글 애들이 우리는요 어떤 기술을 이용해서 이렇게 번역을 잘해요 하고 논문을 발표를 했어요. 그 논문이 트랜스포머라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구글이 그 논문을 딱 발표를 했는데 그 논문을 보고 야 대박, 저래서 구글이 저걸 잘하는 거였구나 라고 사람들이 감동하고 있을 때 오픈 AI는 딴 생각을 한 거죠. 저 기술을 발표했어? 그러면 저거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뭔가 하면 되겠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이게 크게 엔진이 두 개예요. 인코더하고 디코더가 있는데 이런 건 잘 모르셔도 되는데 이거예요. 우리가 번역을 한다고 쳤을 때 한국말을 영어로 번역을 할 거예요. 그럼 첫 번째 해야 되는 거는 한국말의 뜻을 이해를 해야 되겠죠. 이 뜻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해한 이 뜻을 영어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저 두 가지가 하는 역할이에요. 인코더는 한국말을 이해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저기 위에 보면 파란색으로 NLU라고 돼 있는 게 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하는 거. 그 다음에 밑에 있는
NLG라는 거 있죠. 그건 새로운 걸 만드는 걸 얘기를 해요.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걸 만들어내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네레이션의 약자예요. G가 내추럴 랭귀지 제네레이션. 그래서 이제 인코더, 디코더 이렇게 두 개로 나뉘는데 구글은 저기서 인코더 쪽에 목숨 건 거예요. 자기들이 만든 저 두 가지 기술 중에서 나는 인코더에 집중하겠다. 그래서 나온 기술이 BERT라는 기술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텍스트 분석 같은 거 할 때 BERT라는 기술을 진짜 예전에 많이 썼거든요. 요즘은 안 쓰는데. 그리고 오픈 AI는 구글이 만든 저 기술에서 밑에 있는 디코더에 집중을 한 거예요. 새로운 걸 만드는 거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만든 기술이 GPT라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오픈 AI가 GPT라는 기술을 만들었는데 저게 한 개만 있는 거 아니에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GPT 종류가 이렇게 오픈 AI는 2015년 저때 샘 알트만하고 저런 사람이 쭉 만들었어요. 이게 사연을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어떤 얘기가 있냐면 우리 여기 참여하신 분들의 의견도 되게 궁금한데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인간은 행복해질까요? 불행해질까요? 둘 중에 하나겠죠. 나하고 인공지능 상관없어도 자, 행복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렇게 손들라 이러면 또 안 되죠. 그죠? 발 드세요. 예. 자,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인간은 행복해질 거다라고 주장하는 학파가 안파가 있었고요.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인간은 불행해질 거다라고 주장하는 학파가 있었어요. 근데 불행해질 거다라고 하는 학파 중에 대표 선수가 아시는 분 중에 스티븐 호킹이라는 물리학자가 있죠. 되게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뇌성마비 지금 돌아가셨는데 이분도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할수록 사람이 가치가 없어질 거야 해서 인공지능은 더 이상 발전하면 안 돼! 라고 주장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또 한 명,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일론 머스크. 그 아저씨입니다. 그 아저씨가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할수록 인간은 불행해질 거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 근데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대단한 게 인공지능 때문에 인간은 망할 거예요 라고 얘기만 한 게 아니에요. 얘기만 한 게 아니고 우리같이 먼저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 그 불행한 일들을 막자 해서 좋은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일을 막자라고 한 거예요. 자기 사비를 내가지고 회사를 만든 거죠. 그리고 자기하고 같은 객군 있죠. 개모임 하는 객군들, 쟤는 다 객군들이에요. 자기 객군, 개모임들. 그거 모아가지고, 야, 우리 인공지능 때문에 인간 안 좋을 것 같은데,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좀 좋은 돈 버는 회사 말고 좋은 일을 하는 회사를 좀 만들어서 세상을 더 좋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해서 만든 게 오픈 AI입니다. 그게 2015년이에요. 그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저 샘 알트만이라는 사장 있잖아요. 지금 나오는 샘. 저 샘 아저씨는 인공지능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원래 직업이 뭐냐면 미국에 있는 펀드 회사 사장이에요. 그 회사에 투자하는 투자 회사예요. 인공지능 이런 거 모릅니다. 그냥 딱 보고 저 회사 돈 많이 벌 것 같아. 오케이, 투자해. 못 벌 것 같아. 투자하지 마. 이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원래는 저 일론 머스크가 사장을 냈는데 자기가 사장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론 머스크 많은 회사 사장이잖아요. 너무 많아서 야, 샘 네가 사장해. 이래서 샘 알트만 사장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일론 머스크하고 샘 알트만하고 맨날 싸웠어요. 샘 알트만은 야, 그래도 우리 직원 평균 연봉이 3억인데 그죠? 쟤네들 오픈 AI 초기 때 평균 연봉이 3억이었고요. 지금은 평균 연봉이 9억이거든요. 직원 한 명의 평균 연봉이 평균이 아니지 신입 연봉이 9억이에요. 이거 돈 어떻게 줄 거냐는 거죠. 이거 직원 200명인데 200명인데 얘네들 돈 어떻게 줄 거냐는 거예요. 비영리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맨날 싸우는 거예요. 야, 우리 회사도 인공지능 해서 돈 벌어가지고 직원들 월급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러고 저 일론 머스크는 야, 그런 게 어딨어. 우리 처음부터 비영리로 하기로 했잖아. 월급 내가 줄게. 얼마 주면 돼? 100억 줄게. 일론 머스크 100억 쓰는 거랑 우리 10,000원 쓰는 거랑 약간 느낌이 비슷하지 않을까요? 약간 그런 느낌.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맨날 싸우니까 일론 머스크가 에이씨 더러워서 나 못하겠어 하고 저기서 나온 거예요. 저거 만들고 얼마 후에. 그러니까 이제 난리 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자리를 누가 들어갔느냐. 딱 보고 있던 마이크로소프트가 야, 너가 돈 필요하지. 오케이, 우리가 돈 줄 테니까 너가 돈 걱정하지 말고 다 개발해. 대신에 너희들이 개발하는 기술 우리가 좀 쓸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MS 코파일럿이 오픈 AI에서 만든 저 챗GPT에 있는 기술 다 가지고 와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픈 AI에서 이제 비영리를 반대하는 사람은 다 그만뒀어요. 오픈 AI 설립 멤버 중에 우리 회사는 돈 버는 회사 아니잖아. 돈 벌려고 왜 자꾸 그래? 하고 샘 알트만이 하는 일에 반대를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만뒀습니다. 최근에 지금 어제 나온 기사에 마지막 한 명 남은 어떤 인공지능의 엄마라고 불리우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도 마지막으로 그만뒀어요. 그래서 지금 오픈 AI는 이제 조만간 인공지능 만들어서 돈 버는 회사로 바뀔 겁니다. 그러면 쟤네들은 돈만 벌 수 있다 이러면 어떤 인공지능이든 다 만들어준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멀리서 10km 밖에서 사람을 저격하는 인공지능 만들어줘. 바로 만들어버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지금 전문가들이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오픈 AI에 지금 흘러가고 있는 썰들입니다. 오픈 AI가 이제 이런 GPT를 많이 만들었는데 우리는 챗 GPT가 처음 나온 게 3.5 버전이죠. 3.5 버전 처음 나와가지고 저기에 이제 쭉쭉 계속 발전하고 있고 지금 스트로베리가 최근에 나온 게 이제 5원 버전이고 점점 많이 발전을 하고 있죠. 예. 올 연말에 한 번 더 대대적인 업그레이드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업그레이드가 나오면 상당히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챗 GPT 말고도 이 생성형 AI가 되게 많아요. 여기에 안 적힌 것도 엄청 많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마도 어떤 스타트업이나 지금 굉장히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엔트로픽 만든 클로드, 그게 챗 GPT의 대항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제가 보기엔 대항마까지는 아니던데 하여튼 그 엔트로픽에서 만든 클로드라는 게 있는데 그 뒷 배경에는 아마존이 있어요. 아마존하고 구글이 엔트로픽 대주주입니다. 그래서 아마존하고 구글에서 챗 GPT 잡으려고 돈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이 우리가 다 대줄 테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챗 GPT도 있고 엄청 많죠. 지금 저기에 리튼 한국 거죠. 노션도 있고 판다랭크 저게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해보니까 판다랭크는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고 판다랭크는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알바를 하는데 블로그 방문 후기를 적어주는 알바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식당 같은 데 가서 거기서 음식 먹어보고 그 후기를 블로그에 적어야 되잖아요. 근데 판다랭크는 그런 후기를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블로그 사진 몇 개 넣어주고요. 키워드 몇 개, 마당에 자갈이 좀 있더라, 이런 거 있잖아요. 넣어주면 저 판다랭크가 알아서 후기를 만들어줍니다. 근데 그 후기가 기가 막히게 웃겨요. 어떻게 하냐면 정말 사람이 쓴 것처럼 오타도 칩니다. 오타도 치고 500자로 만들어줘. 500자로 만들고요. 2000자로 만들어줘. 2000자로 만들어. 그냥 보면 이게 사람이 쓴 건지 뭐 쓴지 몰라요. 그걸 네이버에 자동으로 업로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판다랭크를 이용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도 중요한데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인생의 돈이 전부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저런 기술들을 이용해서 다른 것들은 한번 쭉 참고해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챗 GPT를 혹시 아직 가입 안 하신 분들은 우리 교재에 챗GPT를 어떻게 가입하는지 나와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chatgpt.com 가셔서 무료로도 쓰실 수 있는데 조금 이따가 왜 가입을 해야 되는지 이유를 말씀드릴 거예요. 그거 보시고 나서 가입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가입하시고요. 여기 들어가셔서 계정 넣고 이메일 주소 넣고 이메일 받아서 인증하고 전화번호 넣고 이러면 그냥 가입이 되세요. 가입은 무료입니다. 근데 무료로 가입하시고 나서 무료 기능 쓰다가 조금 뭐가 불편하다 이러면 유료로 바꾸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쭉 가입하시고 가입 다 하시면은 이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이점이 궁금하실 거예요. 무료 버전에도 예전에는 무료 버전에는 안 좋은 챗 GPT 버전 쓰고 돈 내는 버전에서는 좋은 챗 GPT 쓴다 이랬는데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은 무료든 유료든 간에 4.5 버전을 다 쓸 수 있습니다. 둘 다 4.5 버전을 쓸 수 있는데 그럼 차이가 뭐냐? 질문하는 건수나 분석하는 데이터 종류가 달라요. 무료 버전은 하루에 질문 몇 개 못합니다. 그래서 몇 개 질문하고 나면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이 아래쪽에 데이터 분석 한도에 도달했습니다 라고 메시지가 나와요. 저 메시지 나오면 마음 비우고 다음날 해 뜰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내일 되면 한도가 풀립니다. 그럼 또 몇 개 치는 거예요.
그리고 한도 차면 또 기다려요. 이렇게. 우리는 기다리는 미학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 귀찮으신 분들은. 그리고, 무료 버전은 동영상이나 사진 같은 거 분석하는 게 굉장히 떨어집니다. 근데 돈 내는 버전은 동영상, 사진 기가 막히게 분석을 잘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이제부터 보실 거예요. 자, 이제 두 개를 비교해서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이 4 버전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버전 중에 가장 유명한 거. 자, 사진 딱 올렸어요. 사진 업로드 해놓고, 자, 저 사진 뭐야? 라고 물어보면, 얘가 사진을 분석을 정해서 귀여운 고양이입니다.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거는 대부분의 생성 AI가 다 되는 기능이에요. 얘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고양이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이미지를 만들어줘라고 쳤어요. 근데 요거는 되는 엔진이 있고 안 되는 엔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이제 대항마라고 불리는 엔트로픽의 클로드 같은 경우는 이미지 못 만들어요. 근데 얘는 이제 이미지를 만드는데, 자, 만들어줘! 이러니까. 귀엽죠? 저하고 닮지 않았나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군요. 엄청 귀엽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 때문에 지금 챗GPT 생성 AI 때문에 헐리우드에 있는 많은 직업들이 사라지고 있다고 뉴스가 나옵니다. 편집, 동영상 생성, 편집, 이미지 생성 이런 거 생성 AI가 다 해버리거든요. 다 해버려서 그 직종들이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에요. 더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랑 저거랑 제 사진을 저기서 보니까 좀 뻘쭘하네요. 자, 저 두 개를 합쳐가지고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어줘 했어요. 뭐가 이게 좀 쑥스럽네요. 예, 뭐가 나오는 궁금하시죠? 그죠? 예, 쑥스러운데 여기에 나옵니다. 좀 제가 소시적이 저랬다니까요. 예, 지금은 늙어서 그런데 소시적에 저랬습니다. 예,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걸로 뭐 바꾸면 됩니다. 야, 마음에 안 들어. 안경을 좀 더 네모나게 만들어줘. 네모나게 만들어요. 야, 머리를 금발로 만들어줘. 금발로 만들어요. 머리 사이즈를 1.5배 작게 만들어줘. 작게 만듭니다. 다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 아주 쉽게. 이거는 돈 내는 버전에서 가능한 기능이에요. 공짜 버전에서는 이거 안 됩니다. 자, 또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어떤 포스터나 보도 자료나 이렇게 이제 파일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요거를 캡처를 딱 떴어요. 제가 표하고 이미지하고 이렇게 들어있는 거. 저거 캡처를 떠가지고 저 데이터를 붙여넣기 해가지고 명령어 치는, 프롬프트 치는 자리에 붙여넣기 해가지고 야, 이 내용 좀 분석해줘 이렇게 시킬 거예요. 일일이 치려는 게 귀찮잖아요. 저 표 어떻게 일일이 다 치겠어요. 그죠? 그때 딱 캡처해서 올려고 자, 이거 분석해줘 라고 시킨 거예요. 하니까 얘가 이거 분석을 한 거예요. 저 이미지를 인식해서 정확하게 인식합니다. 인식률이 99.8%예요. 저런 거는. 그래서 거의 정확하게 다 인식을 해서 안에 있는 내용이 뭔지 있죠? 자, 업로드한 이미지는 2019년부터 23년까지 한국의 주간 여가 활동에 대한 통계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 활동에 대한 어쩌고저쩌고에서 내용 다 보여줍니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렇게 내용을 보여주는데 제가 이걸 물어봤어요. 그럼 네가 생각하기에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가 뭐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지가 나름대로 분석해서 TV 시청 감소했고 뭐 했고 내용 정말 길게 뽑아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미지 올리고 우리는 이게 사실 안 좋은 것 같은데 우리는 생각을 안 해도 돼요. 그 옛날 말에 유명한 사자성어 무념무상 이렇게 그냥 타자만 칠 줄 알면 땀으로 보면 됩니다. 근데 사실 이건 농담이고요. 정말 중요한 거는 잘 물어봐야 되죠. 그죠? 잘 물어봐야 됩니다. 이거 아무것도 모르면 못 물어봐요. 뭘 알아야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물어보면 우리의 질문의 수준에 따라서 답을 다 만들어줍니다. 더 놀라운 거는 이렇게 이제 쭉 해서 이렇게 뿌려주고요. 더 재밌는 거는 이 데이터에서 얻을 수 있는 한국인의 생활 변화상을 예측해줘라고 했어요. 예측해줘. 근데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쭉 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변할 거예요 라고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예측을 훨씬 더 잘하게 만들어 놓은 게 2주 전에 나온 5.1 버전입니다. 4.5 버전보다 지금 우리가 예를 들고 있는 4.5 버전보다 5.1 버전이 이런 예측이나 이런 거를 훨씬 더 잘한다고 그 자료가 발표됐더라고요. 테스트를 해보려고 했는데 어제까지 제가 테스트를 해보려고 했는데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는
쓰지 못하더라고요. 메뉴는 나와 있는데 누를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저 돈 내고 쓰거든요. 돈 내고 쓰는데 누를 수가 없게 돼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5원 버전은 한 20만 원 하거든요. 한 달에. 사용료가. 4 버전은 한 달에 2만 원인데 5원 버전은 질문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굉장히 비싸요. 쓰는 게. 대신에 아주 전문적으로 만들어준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걸 못 쓰는데 다음에 쓸 수 있으면 제가 한번 써보고 또 기회가 되면 꿈에 나타나서 말씀드릴게요. 꿈에. 예. 자, 이 이미지를 올려주고, 자, 저 이미지에 대해 설명해줘. 하니까 얘가, 있죠. 이 이미지는 여름철 수영장에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 두 아이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미지의 세부 사항입니다 하고 정확하게 인식을 합니다. 근데 이건 사실 별게 아니고요. 진짜 재밌는 거는 이런 거예요. 식당 메뉴판 올렸어요. 식당 메뉴판 딱 올리고, 야, 이 이미지 설명해줘 이랬더니 메뉴판 인식을 해서 명품 아구찜이라는 식당의 메뉴판으로 보이며 아구찜, 아구탕 요리를 제공합니다. 뭐 쭉이 다 나옵니다. 이게 왜 중요하느냐면 논문 같은 거 쓸 때 있잖아요. 다양한 인터넷 사이트를 여러분들께서 직접 다니시면서 데이터를 다 모아서 이게 원래 쳐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이제 캡처 딱 떠가지고. 캡처 딱 떠서 올리고, 야, 이거 분석해줘 하면 바로 분석해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되게 재밌는 거는 제가 이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물어봤어요. 그러면 만약 어른 4명에 어린이 3명이 가면 어떤 메뉴 주문하는 게 좋아? 이제는 선택장애도 괜찮아요. 우리 이거 뭐 먹지? 이게 선택장애 있잖아요. 물어보면 애는 매운 거 못 먹는데 메뉴 추천해서 딱 해주잖아요. 금액 얼마까지 예상 딱 해줍니다. 그래서 이 가면 92,000원치 먹으면 되겠구나. 자, 무념무상. 무념무상. 우리는 그냥 챗GPT만 들고 가면 됩니다. 참 슬픈 얘기인데, 예, 그렇습니다. 참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죠? 또 재밌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저 사진 딱 올리고, 자, 저 사진 안에 사람이 몇 명 있어? 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거 어딘지 아세요? 여기 좀 다녀보신 분 아직, 이게 제주도거든요. 제주도인데, 다들 뭐 일만 하고 공부하시느라 놀러 안 다니시죠? 그죠? 네, 제주도예요. 네, 하니까 저 사진 속에 보이는 사람의 수는 10명입니다. 근데 아무리 세봐도 10명 아닌데. 아무리 세봐도 10명 아닌데 얘는 10명으로, 저 돌멩이를 사람으로 인식했나 봐요. 아무리 봐도 10명이 아닌데. 하여튼 뭐 이런 게 하고 진짜 재밌는 거는 오류가 있다는 말씀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너무 믿지는 마시고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오류의 대표적인 사례. 낭만 닥터 김사부입니다. 낭만 닥터 김사부인데 올리고 이 사람 누구야? 물어봤어요. 누구야? 물어보니까 한국의 배우 유승용입니다 하고 쫙 뽑아주는 거예요. 잘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그래서 뭐라 했냐면 유승용 아닌데 했어요. 유승용 아닌데 저 위에 하니까 다음에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석규입니다 하고 주요 작품들에서 쫙 뽑아주죠. 그렇죠? 더 재밌는 거는 사진 여러 장 이렇게 띄웠어요. 사진 여러 장 띄우고 저 두 사진 중에 공통으로 있는 사람 누구야?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 인식을 하는 거니까 정말 제대로 하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왼쪽 오른쪽에 공통 서로 다른 장면이잖아요. 하나는 낭만 닥터 김사부고 하나는 다른 무슨 영화제 시상식 나온 사진이거든요. 얼굴도 달라요. 지금 보면 옷 입은 것도 다르고. 그런데 공통으로 있는 사람 뽑아줘 하니까 한석규를 바로 뽑아버립니다. 이미지 인식률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데 이제 너무 믿지는 마시고 항상 검증은 하셔야 돼요. 이런 기능들이 돈 내는 버전에서는 아주 빠르게 잘 됩니다. 자, 그리고 손으로 쓴 글씨 있잖아요. 자, 손으로 이제 글씨를 제가 썼어요. 저거 손으로 써가지고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업로드 한 거예요. 그래서 저건 무슨 글씨냐니까 정확하게 인식하고 얘 이거 진짜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쓰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굉장히 인식 잘해주고요. 영어니까 잘하지. 한국말은 못할 수 있잖아요. 라고 생각하실까봐 다들 식사는 하고 오셨는지 모르겠네요. 예. 배고픈데 라고 썼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라고 물어보니까 한국어로 배가 고픈데 라는 의미로 아주 해석까지 배고프는 건 어떤 상황에서 하는 얘기라는 거 해석까지 잘해줍니다. 이게 이미지 인식을 정말 잘합니다. 문제는 중요한 점은 이제 이런 사실을 알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기술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내가 하려고 하는 공부나 일이나 뭐에 활용해 가지고 뭔가 성과를 낼 거냐.
그거를 고민해 보셔야 돼. 기술은 이렇게 발전해 있잖아요. 근데 이 발전해 있는 기술을 어떻게 써먹어서 성과를 낼 거냐. 이게 중요한 거죠. 자, 또 있습니다. 동영상 인식하는 거. 제가 유튜브에서 저 영상을 다운로드를 받았어요. 저 영상이 뭐였냐면 저 뉴스였어요. YTN 뉴스였는데 여름철에 우리나라 여름 뉴스였어요. 동해안 해파리가 막 나타나가지고 사람들 쏘이고 난리 났다. 뭐 피서객이 절정인데 뭐 이런 뉴스였습니다. 근데 유튜브에서 뉴스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영상 다운로드 받아서 업로드했어요. 4.5 버전에서는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기능도 있어요. 업로드를 딱 하고 야, 이 영상 분석해줘 한 거예요. 어느 세월에 그 영상 다 보고 있어요. 해줘 하면 금방 나옵니다. 금방. 그래서 오른쪽에 뉴스 요약 쪽에서 이런 내용 요약해서 정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이 뉴스에서 문제점을 뉴스에서 앵커가 얘기를 합니다. 피서지마다 바가지가 너무 심하고 해파리가 너무 해수욕장에 많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쏘여서 힘들고 이게 문제입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 말을 찾아내가지고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라고 물었는데 예, 바가지 요금은 어떻게 하고 해파리는 어떻게 하고 대안을 해줍니다. 다 해주는 거죠. 그죠? 한글, 영어, 외국어 아무 상관없습니다. 영어도 뭐 영어는 당연히 잘하겠죠. 영어는 엄청나게 잘하고 뭐 한글 뭐 제가 해본 건 프랑스어까지 해봤는데 프랑스어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그래서 그 영상 올려가지고 다 보기 귀찮으면 올려가지고 야 요약해줘. 뭐 핵심이 뭐야? 어떤 부분 강조해야 돼? 이런 것들 쉽게 찾아줍니다. 이런 기능들이 4.5 버전에서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이렇게 하면 돼요 라고 해서 했는데 야, 그 근거가 뭐야? 해외 사례 같은 거 있어? 우리 사례가 또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야, 이렇게 네가 주장한 그거 증명할 수 있는 뒷받침할 수 있는 사례가 있어? 하니까 사례까지 다 찾아줍니다. 해외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저런 거 한 줄도 몰랐어요. 아, 쟤네들 저런 거 했구나. 태국 바가지 요금 신고 앱 저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뭐 다 찾아줍니다. 이거 옛날 같으면 우리가 일일이 찾아야 되잖아요. 이런 거 만약에 저런 작업 하시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얘한테 그냥 무념무상 찾아줘. 다 찾아줍니다. 물론 우리는 검증은 해봐야 돼. 얘가 진짜 거짓말 잘하는 게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정말로 찾아보면 저게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5원 버전에서 발견된 버그입니다. 5원 버전은 특징이 뭐냐면 이따가 뭐 잠깐 좀 말씀드릴 건데 4.5 버전하고 요거 다음 버전이 5원 버전인데 4 버전 다음에 나왔으니까 더 좋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가장 최근이니까. 근데 이제 4.5 버전은 모르면 모른다고 하거든요. 근데 5원 버전은 몰라도 몰라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면 자기가 대답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거짓말을 막 만들어내서 대답을 해버립니다. 물론 얘도 거짓말 되게 많이 해요. 얘보다 거짓말 더 많이 합니다. 문제는 그 거짓말이 너무너무 정교합니다. 그래서 그냥 보면 야, 이런 게 있어서 진짜 대박이네. 나중에 알고 보면 거짓말이에요. 이런 게 5원 버전에서 지금 발견되고 있습니다. 나온 지 2주밖에 안 돼가지고 아직까지 레퍼런스 많지 않은데 그런 게 벌써부터 나오고 있어요. 이제 샘 알트만이 한 얘기가 뭐냐면 에이 그건 어쩔 수 없지. 사람도 거짓말 하는데 뭐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만든 인공지능 있죠. XAI라고 하는 거. 챗GPT 대항마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XAI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거 진짜 위험합니다. 어떻게 얘는 이런 텍스트도 만들고 이미지도 만들고 다 만들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원래 일론 머스크하고 미국 대통령 후보 트럼프하고 안 친합니다. 서로 적이에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당선되면 전기차 없애버리겠다 그랬거든요. 전기차 그거 장난감이지. 그게 무슨 차야. 차에는 기름 부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디트로이트에 있는 사람들 표 확 끌어가고 전기차 때문에 밀려났던 내연기관 사람들 표 모으려고 서로 앙숙이에요. 근데 최근에 지지한다고 돈 냈잖아요. 그것도 엄청난 돈을 냈잖아요. 그 둘이 이제 같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걸 기념해서 XAI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일론 머스크를 반대하는 어떤 사람이 일론 머스크가 만든 XAI라는 프로그램으로 어떤 이미지를 만들었냐면 트럼프하고 일론 머스크하고 아주 진하게 키스하는 사진을 만들었어요. 소름이 확 돋습니다. 쟤들 저렇게 좋은가? 약간 이런 정말 진짜처럼. 근데
챗GPT는 그런 거 못 만듭니다. 챗GPT한테 야 있잖아 나 진짜 이스라엘 마음에 안 드는데 쟤네들 저격할 수 있는 폭탄 만드는 방법 알려줘. 챗GPT 안 알려줍니다.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근데 xAI는 다 알려줍니다. 다 알려주고 지금 재료 뭐 있어요? 아, 나 식초하고 소금하고 뭐 설탕하고 있어. 아 그러면요 이렇게 저렇게 해서 폭탄 만드세요. 제일 마지막에 한 줄 딱 붙입니다. 근데 안 하실 거죠? 이렇게. 그렇게 다 알려줍니다. xAI는 제한이 없어요. 그거 이용해가지고 딥페이크 엄청 만들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일론 머스크 하는 말, 재밌잖아요.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위험합니다. 예. 자, 이 위에 있는 게 있죠? 저 무슨 말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여기, 예. 한국인 뜻이, 그죠? 저거를 챗GPT한테 놓고 교정해줘라고 했어요. 이 말입니다. 한국인들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한글의 암호화 방법이 있다. 저 말입니다. 우리보다 챗GPT가 한글을 더 잘 이해하는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런 말은 이해 못할 거예요. 이런 말은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죠? 좀이 워낙에 의미가 많기 때문에 챗GPT가 굉장히 한국어도 잘하고요. 참 좋습니다. 자, 오원 기능.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인터넷 검색에서 챗GPT 오원 버전하고 포 버전하고 차이를 알려줘라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얘한테 물어보니까 얘가 자 복잡한 문제 해결 능력. 오원 버전은 엄청 어려운 수학 문제. 미분적분, 우리를 피말리게 만드는 엄청 어려운 수학, 공식, 문제, 과학, 그 다음에 코딩, 이런 거를 포5 버전에 몇 배로 잘한답니다. 우리 테스트를 해볼 수 없어서 제가 검증을 못 했는데, 그 자료를 보면, 여기 지금 나와 있죠? 저 밑에 보면, 포5 버전에서 코딩,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코딩을 하는데, 포5로 했을 때 11% 정도 정확성이 나왔으면, 지금 O1 버전은 89%가 나온 거예요. 거의 8배 이상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저 O1 버전만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식 매매 프로그램 만들려고요. 어떤 조건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지금 포 버전으로 만든 거는 하루에 한 5% 정도밖에 수익이 안 나거든요. 근데 사실 하루에 5%도 되는 거예요. 하루에 제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넣었어요. 그럼 하루에 50만 원 버는 거예요. 그럼 30일이면 5금 넘어가죠. 1년이면 수십억이 됩니다. 그죠? 1,000만 원 넣고 1년 지나면 제가 뭐 100억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매일 하루에 5%씩 복리로 이렇게 하면 그거 사람이 못 잡니다. 못 잡는데 포 버전한테 데이터 주고 몇 가지 제가 쓰는 알고리즘 주고 야 이거 이용해서 이렇게 해서 해줘 이러니까 뭔가 해주더라고요. 그냥 그거 이용해서 지금 자동으로 사고 팔고 하는 프로그램 만들어서 돌리고 있는데 평균 하루에 한 3%에서 5% 정도 수익이 납니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 있는데 이게 11%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오원 버전이 나오면 89%니까 무조건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일 궁금한 건 뭐냐면 주식은 제로섬 게임인데 내가 벌면 남이 읽는 건데 그 사람도 5원 쓰면 나도 5원 쓰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게 되게 궁금해지는데 뭐 그건 그 사람 사정이고 이제 나오기만 쓸 수 있기만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기술을 이제 계속 발전하잖아요. 그 기술을 어떻게 활용해서 내 인생을 재밌고 윤택하게 만들 건가 이거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기능 특히 이제 연구자들은 저희 같이 학교에서 있는 연구자들, 이런 사람들은 논문 쓰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논문 같은 경우에 O1 버전 4도 그렇습니다. 지금 4 버전으로 논문을 쓰면 못 잡아낸대요. 너무 잘 나와서. 너무 잘 나와서. 그래서, 이게 사람이 썼는가, 챗GPT가 썼는가를 구분하는 방법 딱 한 가지. 너무 잘 썼다. 챗GPT에. 좀 내용이 엉성한데 사람이 쓴 거예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 잡아내는 체커가 있거든요. 챗GPT 체커 그거 못 믿습니다. 그 제가 테스트 해봤거든요. 저희도 이제 학교에 학생들한테 레포트 뭐 내세요 하잖아요. 근데 그거 애들이 갑자기 너무 잘 써. 갑자기 지난 학기에 수업을 들었을 때 이 정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너무 잘 쓰면 이거 챗GPT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끼리 그 체커 프로그램을 같이 공유해서 쓰거든요. 근데
이상해가지고 제가 그냥 A4 용지에다가 이게 좀 이렇게 한 장 정도 이렇게 대충 적어가지고 그 문서를 올렸거든요. 그것도 챗GPT로 쓴 거라고 나오더라고요. 그게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러니까 사실은 챗GPT로 뭔가를 쓰면 이게 사람이 썼는지 뭘 하는지 잡아낼 방법이 없는데 4.5 버전이 그런데 5.1 버전은 훨씬 더 그렇겠죠. 훨씬 더. 그래서 이제 그런 부작용도 지금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연구자의 윤리 뭐 이런 문제도 많고 그런데 하여튼 뭐 부작용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응답 속도. 이거는 이제 5.1 버전 홍보 영상에서 봤는데 4.5 버전은 우리가 질문을 딱 치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근데 5.1 버전은 질문 치면 기다려요. 왜 기다리느냐? 생각하느라고. 누군가 우리한테 질문을 했을 때 어떨 때는 바로 답을 할 수 있는데 내가 모르는 질문을 하면 그거는 이거네요 하고 약간 생각하는 텀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응답 속도가 좀 늦어요. 근데 뭐 그거는 별 문제가 아닌데 문제는 돈이에요. 돈이 저렴한 거는 저렴한데 4.5 버전은 이제 좀 저렴하게 2만 얼마씩 이렇게 쓰는데 5.1 버전은 뭐 4배 이상, 6배 뭐 제일 비싼 엄청나게 동영상이 길거나 예를 들어서 책 한 500페이지 되는 책 원고 올려주고 야 이거 분석해서 내용 업그레이드 해줘 이렇게 해서 하는 책 페이지 수에 그 원래는 토큰 수로 계산을 하는데 그 수에 따라서 가격이 뭐 지금 한 달에 20만 원 이상 나오는 버전도 있어요. 그래서 이 5.1 버전으로 챗GPT가 떼돈을 벌려고 지금 작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게 아까 챗GPT 직원들 평균 연봉이 뭐 3억, 초봉 9억 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직원이 수백 명이거든요. 챗GPT 서버에서 도는 거예요. 그러면 서버들 한 대 가지고 도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많아요. 챗GPT 회사에서 내는 하루 전기요금 얼마인 줄 아세요? 하루 전기요금. 자, 가정용 전기는 비싸요. 회사에서 쓰는 전기는 가정용이 한 10분의 1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달에 하루 전기 요금이 9억 정도 나옵니다. 서버가 엄청나게 많아요. 역시 다 9억 가지고 계셔가지고 별거 아니네 이런 약간 이런 분위기인데요. 그죠? 한 달이면 돈이 얼마예요? 거기에 직원 연봉 줘야 되죠.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걔네들 작년에 4조 벌었는데 4조 가지고 야 4조나 벌었어? 작년 1년에 20조 쓰는데 4조 번 거예요. 여러분들 한 달 월급이 1,000만 원이에요. 대박. 우와, 한 달 월급이 1,000만 원이야? 한 달에 1억 씁니다. 그러면 1,000만 원 벌어도 적자예요. 그죠? 약간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5.1 버전 내면서 이걸로 돈 끌어당기겠다라고 작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비싼 버전인데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얘도 얘기하잖아요. 일반적인 일을 할 때는 4 버전 저렴한 거 쓰시고요. 다만 이제 특수하게 좀 이게 정밀하게 이런 거 해야 될 때는 5.1 버전을 고려해 보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직 5.1 버전이 활성화가 안 돼가지고 제가 테스트를 조금 더 해보고 알려드리면 좋은데 지금은 쓸 수가 없어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릴 테니까 나중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자, 통계 고민. 이제 챗GPT가 엄청 똑똑한데 얘를 이용해서 우리 통계 문제를 어떻게 풀지 한번 살짝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사용하는 매출 데이터가 저장된 엑셀으로 통계 분석을 하고 싶은데 향후 매출을 예측 이런 거 많이 하죠. 그죠? 식당을 하는 분도 야, 이번 달에는 내가 500만 원 벌었는데 다음 달에는 매출이 얼마나 나올까? 엄청 궁금하잖아요, 지금. 그죠?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챗GPT한테 물어보면 제가 이제 얘기해요. 회계 분석을 쓰세요. 뭐 다중회계 시계열 분석 쓰세요. 뭐 좀 머신러닝 쓰세요. 뭐 쓰세요. 쭉 해줍니다. 근데 문제는 저게 뭔지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저거 다 알면 미쳤다고 챗GPT 써요? 내가 그냥 하지. 그죠? 뭐 쫙 뿌려주는데 잘 모르겠어. 그냥 저런 거 하는구나. 이 정도만 알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엑셀을 써서 저 방법 중에서 분석할 수 있는 거 좀 몇 개 추려줘.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엑셀 프로그램 이용하면 이런 거 저런 거 쓸 수 있어요. 근데 역시 잘 모르겠어요. 좀 어려워서 이런 거 쭉 하면 된다라고 이제 방법을 얘기를 해주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더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거를 왜 말씀드리느냐면 분석을 전문적으로 못해도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어떤 문제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챗GPT한테 처음에는 굉장히 범위를 넓게 물어보고 그 다음에 하나씩 구체적으로 물어봅니다. 이게 분석이 되게 중요한 게 방법이 되게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
데이터는 요리로 한번 해볼게요. 요새 흑백 요리사가 유행이니까. 자, 요리를 예를 들어서 재료 밀가루가 있습니다. 밀가루라는 재료가 있는데 이 밀가루를 가지고 어떤 알고리즘을 쓰느냐에 따라 나오는 결과 다 달라요. 붕어빵 구우면 붕어빵 나오죠. 칼국수 하면 칼국수 나와요. 빈대떡 하면 빈대떡 나온단 말이에요. 똑같은 재료인데 이걸 어느 요리 방법을 쓰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매출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매출 데이터가 있는데 이 매출 데이터를 어떤 분석 기법에 넣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 다르게 나온단 말이에요. 문제는 나한테 맞는 분석 기법이 뭔가를 알고 물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네가 알아서 해줘. 해줍니다. 네가 알아서 해줘 하면 해주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결과를 알고 싶으면 챗GPT가 얼마나 웃기냐면 이래요. 진짜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야, 나 지금 30살인데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고 싶어. 어떻게 살면 돼? 얘 뭐라는 줄 아세요? 웃으며 사세요. 정답이잖아요. 아, 질문을 이렇게 하면 답을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구체적으로 질문하셔야 돼요. 내가 뭐 키는 얼마고 몸무게는 얼마고 MBTI는 뭐고 내가 하는 일은 뭐고 뭐 이런데 나 어떻게 어떤 걸 하면 앞으로 인생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구체적으로 대답을 해줍니다. 분석도 이런 거예요. 분석을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닌데 처음에는 굉장히 러프하게 이제 물어보시고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자, 만약에 회사 매출이 1월 달에 100만 원, 2월 달에 150만 원, 3월 달에 190만 원, 뭐 4월에 이렇게, 5월에 이렇게, 6월에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7월 매출은 대충 얼마 돼? 이거 원래 이제 단순회계로 푸는 거잖아요. 회계 분석으로 푸는 건데 자, 저거를 이제 엑셀에다가 이렇게 저렇게 치면은 지가 알아서 요 밑에 이렇게 데이터를 만듭니다. 데이터를 만들어서 어떤 방법으로 풀었다는 거 전부 다 보여줘요. 싹 다 보여줘서 분석하는 방법을 알고 계신 분들은 아, 이걸 이런 식으로 풀면은 이렇게 다 할 수 있겠네라는 힌트를 얻으실 수 있고 분석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야, 근데 너 이렇게 쓴 거에서 이건 왜 썼어? 이건 무슨 의미야? 그럼 이걸로 바꾸면 어떻게 돼?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면 돼요. 옛날엔 책 보고 공부해야 되잖아요. 책은 대답을 안 하죠. 불러도 대답 없는 그대여. 이 책이잖아요. 근데 챗GPT는 부르면 대답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있잖아요. 우리한테 욕을 안 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이게. 야, 씨, 너는 그것도 모르고. 그런 거 안 해요. 네, 물론이죠.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딱 끼고 공부하시면 돼요. 이렇게 통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결과 해석하는 거 하고 이제 엑셀에서 작업하는 내용들, 우리 엑셀을 많이 쓰신, 뭐, R이나 파이썬이나 뭐, SPSS 이런 거 쓰시면 좋긴 하지만, 이제 그런 거는 좀 공부를 좀 하셔야 돼서 엑셀을 많이 쓰시니까, 엑셀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돼? 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면, 이런 문제들 아주 쉽게. 얘가 숫자 계산하는 거는 특히 잘합니다. 숫자 계산하는 거는.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잘 되어 있으니까 잘 물어보시고, 중요한 거는 모르면 물어보시면 돼요. 모르면 분명히 이런 뭐 통계를 전공하신 분들이야 이런 거 아주 쉽게 잘 아시겠지만 통계 전공이 아니신 분들은 저게 뭔 말인가 절편은 떡이름인데 그죠? 추석에 절편 많이 안 드셨어요? 예, 저만 떡돌이군요. 예. 그래서 뭐 절편은 떡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얘한테 야 절편이 뭐냐? 절편이 왜 필요해? 절편이 무슨 의미가 있지? 물어보시면 다 얘기해 줍니다. 결정적으로요. 어떻게 물어보시느냐면 이렇게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그냥 물어보면 챗GPT는 물어보는 사람들이 자기하고 수준이 똑같은 줄 압니다. 엄청 어렵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설명을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럽니다. 아주 쉽게요. 회계 분석을 초등학교 6학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줘.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초등학교 6학년 수준으로 설명을 쫙 해줍니다. 정말로 쉽게 해줍니다. 정말로 내 수준에 맞게끔. 그러니까 남들한테 얘기하지는 말고 야, 나 있잖아. 어제 회계 분석을 몰라서 초등학교 6학년 수준으로 설명해 달라고 했어. 너 6학년이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모르는 거를 그렇게 물어보면 그 수준에 맞추어서 다 얘기를 다 해줍니다. 예제 같은 거 만들 때도 그래요. 야, 나 요리 전공하는 학생인데 회계 분석을 요리와 관련된 재료와 뭐 이런 예제를 가지고 설명해 줘. 그걸로 다 만들어줘요. 전부 다. 그래서 아주 편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차트 같은 거 그려줘도 하는데 이게 이제 유료 무료의 차이인데 돈 내는 버전은 차트 그려줘 하면 차트 바로 그려버려요. 그 자리에서.
근데 공짜 버전은 차트 그려줘 이러면 저는 차트를 못 그립니다. 대신 차트를 그릴 수 있는 파이썬 코드를 알려드릴게요 하고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돈 내는 버전은 바로 차트를 그려주고요. 자, 예를 들어서 뭐 요 같은 경우에 이제 아노바 우리 데이터 분석할 때 엄청 많이 하죠. 샘플이 제품 A와 제품 B와 제품 C가 1000개씩 샘플이 있는데 샘플을 비교 분석해서 어떤 제품이 가장 좋은지 선택해야 돼. 이거 어떻게 분석하면 저 아노바 쓰잖아요. 근데 이제 아노바나 뭐 다벨량이나 이런 걸 쓸 때 뭔지 잘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나는 지금 이걸 해결하긴 해야 돼. 근데 뭐 통계 전문가도 아니고 통계 분석도 잘 모르고 도대체 어떤 방법 써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 마음을 챗GPT한테 올려주시면 돼요. 야, 나 지금 이거 데이터 3개가 있는데 각각 1000개가 있어. 근데 얘 비교해가지고 제일 좋은 거 골라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쓰면 돼? 하면 얘가 이렇게 쫙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술 통계 내고 하고 사후 검증까지 쫙 해서 다 해줍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이거를 이제 뭐 어떻게 하는지 네가 필요하면 코드를 알려줘. 코드 다 알려주고요. 전부 다 해줍니다. 코드도 R 프로그램 코드 알려줘. R 다 알려주고요. 파이썬 알려줘. 파이썬도 알려주고 엑셀 알려줘. 다 알려주고 VBA로 알려줘. 다 알려줍니다. 물어보면 다 해줘요. 물어보면.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이용해서 작업을 쉽게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돈 내는 버전은 거의 제한 없이 엑셀 파일, 이미지 파일, 동영상 파일 다 올릴 수 있는데 공짜 버전은 파일을 못 올립니다. 지금 못 올린다고 하죠. 그죠? 그 공짜 버전을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제 엑셀 파일 같은 데이터 어떻게 분석하시느냐면 쭉 드래그 해가지고 데이터 있잖아요. 쭉 드래그해서 컨트롤 C 해가지고 명령어 치는 창에 컨트롤 V 하시면 돼요. 그리고 올려서 분석해줘. 이러면 분석해줍니다. 네, 근데 이제 불편하죠. 네, 그리고 그것도 몇 번 못 합니다. 한계가 걸려요. 그래서 몇 번 하고 그냥 해지기만 기다렸다가 다음날 되면 또 하고 해지기만 기다렸다가 이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한국인의 문화 생활이라는 주제로 논문을 쓰고 싶어 생각하는 주제는 이런 거 저런 거고 방향을 제시하는 거야.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 참고 문헌도 같이 알려줘 라고 딱 올렸습니다. 올리면 쭈루룩 해서 딱 만들어줍니다. 이게 참 대단하게 해요. 굉장히 잘 만듭니다. 너무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충격적입니다. 참고 문헌도 뭐 쓰면 좋다 뭐 이런 내용들까지 쭉 다 해줘서 뭐 이런 거 하실 때는 이제 뭐 다들 하시는 일이나 이런 거 다 다르시겠지만 요런 논문, 특히 논문 같은 거 쓸 때는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사실 연구자라 우리가 논문을 쓰는 이유는 내가 그만큼 열심히 연구를 해서 기존에 있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뭐 제안을 한다든지 기존에 없었던 결과들을 새로 이렇게 제안을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 이유로 논문을 쓰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나오기 전에는 그냥 정말로 책 열심히 보고 정말로 계산 열심히 하고 내가 직접 몸으로 때워서 한 건데 이제 얘가 나오면 얘를 사용하는 것도 그런 노력의 하나일 건데 교수님들마다 조금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죠? 옛날 교수님들께서는 야, 그딴 거 쓰면 안 되지. 네 힘으로 써야지.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이 적극적으로 써야지 하는 분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퀄리티는 굉장히 좋습니다. 퀄리티는 굉장히 좋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클로드하고 클로바익스. 우리가 원래 2시간인데 중간에 쉬면은 되게 분위기가 어수선할 것 같아서 붙여서 하고 빨리 끝내겠습니다. 제일 좋은 수업이 뭔지 아시죠? 빨리 끝나는 수업. 그죠? 네,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3시까지잖아요. 근데 쭉 가서 3시 전에 빨리 끝낼 테니까 조금만 힘내시고 혹시 이제 나 3시까지 못 기다리겠는데 화장실 가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은 화장실 그냥 조용히 갔다 오시면 됩니다. 네, 퇴근하지는 마시고 갔다 오셔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2시 조금 넘었으니까 뒤에 조금 더 내용 더 보도록 할게요. 클로드라는 프로그램이 지금 챗 GPT의 거의 대항마입니다. 대항마인데 클로드는 누가 만들었냐면 엔트로픽이라는 회사가 만든 건데 저 엔트로픽 회사 아까 말씀드렸죠. 대주주가 아마존이고 구글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마존하고 구글에서 여기 투자를 해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래서 얘도 공짜가 있고 돈 내는 게 있어요. 공짜가 있고 돈 내는 게 있는데 일단 요거는 공짜 버전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류가 여러 개가 있어요. 일단 여기 들어가시면 가장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버전은 소네트라는 가장 범용 엔진을 쓰실 거예요.
근데 얘네들 주장을 들어보면 우리가 챗GPT보다 좋은 점은 이겁니다 라고 얘기해 준 것 중에 한 가지가 코딩하는 거 있죠. 코드 만드는 거. 이거는 우리가 챗GPT보다 훨씬 잘합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수학 계산하는 거. 그게 4.5 버전까지는 그랬어요. 근데 이제 5원 버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어서 그냥 무조건 챗GPT 하나만 쓰는 게 아니고 만약에 이제 생성 AI를 쓰실 거면 다 비교를 해 보셔야 돼요. 비교를 해서 각각의 장단점이 있죠. 음식점도 저 집은 김치찌개가 맛있고 요 집은 된장찌개가 맛있고 이게 각각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비교를 해 보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 몇 개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미지 분석하는 거 아까 챗GPT에서 했던 거예요. 저 이미지를 요 클로드 소네트에 그대로 업로드할 수 있거든요. 업로드 딱 해가지고 자, 저 이미지 뭐냐 분석해줘 하니까 쭈루룩 분석해줍니다. 근데 내용은 챗GPT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 인식하는 기능이 요 클로드 회사에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챗GPT보다 훨씬 잘하죠 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고 이제 둘 다 비슷합니다. 얘도 공짜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짜로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아까 그 이미지에서 통계 데이터가 의미하는 게 뭔지 알려줘라고 물어봤는데 얘도 뭐 다 챗GPT하고 비슷하게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요런 OCR 기능이라고 부르는데 이미지를 올려가지고 이 이미지에 있는 내용 분석해줘. 이거는 챗GPT나 클로드나 성능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그거는 그것만 내가 할 거다. 그러면 클로드 쓰는 게 좋아요. 왜냐면 클로드는 공짜니까. 챗GPT는 돈 내야 되니까. 그것만 쓸 거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 이 사진 뭐야 하니까 인식하는 거는 잘해요. 고양이입니다 라고 인식을 해줍니다. 인식을 해주는데 클로드가 아쉬운 점이 뭐냐면 그러면 고양이가 하늘 날아다니는 이미지 생성해줘 라고 부탁한 거예요. 요거는 못합니다. 클로드가 못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챗GPT는 이미지 인식도 되고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도 돼요. 근데 챗GPT가 저건 안 됩니다. 해수욕장 사진을 찾아줘. 기존에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놨던 사진을 가져와줘. 이건 안 해요. 왜냐하면 저작권 문제 때문에. 우리 네이버 검색하면 예를 들어서 뭐 여름 해수욕장 이렇게 검색하면 다른 사람들이 블로그에 올린 이미지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챗GPT한테 여름 해수욕장 이미지 찾아줘 이러면 저작권 문제 때문에 이미지는 안 알려줘요. 근데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러면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질문을 진짜 많이 하시는 게 생성 AI로 만든 이미지 주인 누구예요? 이런 질문 정말 많이 하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름 해수욕장에 사람들이 빨간 옷, 노란 옷, 파란 옷 입고 미친 듯이 수영하는 광경 이미지 만들어줘 라고 질문 알렸어요. 이미지 만들어줍니다. 그 이미지의 주인은 바로 접니다. 이게 법적인 해석이에요. 생성 AI로 이미지를 만드시면 그 이미지를 만들어줘 라고 요청한 사람이 소유주입니다. 이런 거는 다 만들어주는데 사진을 찾아줘 하면 다른 사람이 만든 사진을 가져와서 보여주는 거는 저작권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안 해줘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미지를 못 만듭니다. 만약에 내가 이미지를 만들어야 된다 이러면 어쩔 수 없이 챗GPT 쓰셔야 돼요. 자, 이 사람 누구야? 라고 물어보면 얘는 누군지 못 찾습니다. 인터넷 검색이 안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인터넷 검색이 안 돼서, 그죠? 그래서 이미지에 있는 특정 개인을 식별하거나 이름을 말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 검색 기능이 없어서 추가 정보를 찾을 수 없습니다. 라고 대신에 이제 저 안에 있는 이미지 설명을 해줘요. 남자가 있는데 안경 쓰고 있네요.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는데 이런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근데 클로드도 얘네들이 왜 그런 기술을 안 만들었을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자료 뭐 저만 궁금한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을 거예요. 야, 챗GPT는 이미지 만들어주는데 왜 너는 이미지 안 만들어줘? 이러니까 우리는 텍스트에 더 특성화되어 있는 엔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자,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어? 물어보니까 그것도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클로드가 텍스트는 아주 잘 되는데 동영상이나 이미지 관련된 부분에서는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소네트고 이게 돈 내는 버전도 그렇습니다. 이제 무료 버전 기준인데 돈 내는 버전에서도 이런 문제가 지금 있습니다. 이게 버전이 여러 개 있어요. 근데 이제 좀 비교를 좀 해놨어요. 챗GPT, 그 다음에 클로드, 그 다음에 구글의 제미니 이렇게 이제 비교를 쭉 해놨는데 요게 이제 뭐 장단점이 있어요. 어느 엔진이 특별히 한계가 너무 좋고 한계가 안 좋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하려고 하는 일에 맞는 생성 AI를 고르셔야 돼요. 저거 골라가지고 거기에 쓰시면 되고 뭐 필요하면 돈을 내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돈 비교를 해놨습니다. 돈이 중요하니까. 자, 이 챗GPT 같은 경우에는 제일 왼쪽이죠. 챗GPT 같은 경우에는 지금 4 버전 기준으로 한 달에 $20. 저도 이제 저 카드로 다 결제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외 결제가 되는 카드로 등록해 놓으면 매달 $22, 부가세에서 $22에서 매달 결제되더라고요. 챗GPT는 $22, 클로드도 돈 내는 버전이 있어요. 프로 버전. 이제 질문 더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지 생성 이런 건 안 됩니다. 근데 질문을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얘네들은 $22. 제일 어처구니 없는 게 구글 제미니인데 구글 제미니도 돈 내는 버전이죠. 요새 안 쓰는데 얘네들도 돈 내는 버전은 월 29,000원 제일 비쌉니다. 근데 이제 4.5 버전 다음에 5원 버전이 나왔으니까 5원 버전은 가격이 확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4.5 버전을 챗GPT를 요거 중에 가장 유명한 거 3개니까 제일 유명한 3개 중에서 지금 보시면은 4 버전이 가장 아마 요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이버 한번 볼게요. 네이버도 지금 야심차게 클로바엑스를 많이 했죠. 근데 뭐 언론 홍보를 안 해서 그런 건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좀 유명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얘는 뭐가 좋으냐면 이제 제가 요 자료 만들 때 한 달 전 정도까지만 해도 바로 쓸 수가 없었어요. 쓰고 싶으면 예약을 해야 됐어요. 대기자 명단에 올려가지고 얘네들이 허락해주면 들어가서 쓸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아마 하면 거의 다 될 거예요. 사람들 하도 안 써가지고. 예, 다 되는데 얘는 장점이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네이버에 검색하는 거는 얘한테 물어보면 기가 막히게 알려줍니다. 네이버, 얘가 정보를 어디서 학습을 했냐면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지식인 이런 거 가지고 학습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나 네이버 지식인에서 뭔가를 물어보는 그런 거는 기가 막히게 잘 찾아줍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볼게요. 자, 이게 이제 들어오면 클로바엑스 네이버닷컴 여기 들어오면 이런 챗GPT하고 비슷한 이런 창이 떠요. 근데 이런 창이 뜨면 제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네가 잘하는 거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다음과 같은 일을 잘합니다. 자연어 처리, 그 다음에 정보 검색, 요약, 글쓰기, 번역, 뭐 이상 이거는 요까지만 보면 챗GPT가 하는 일하고 별반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질문을 내보면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이게 잘 되면 좋겠는데 이게 웃지 못할 일인데 챗GPT가 종종 고장이 납니다. 종종. 얼마 전에도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그 클라우드 한국 리전이 뻗어가지고 챗GPT 먹통되고 그랬죠. 근데 정말 놀라운 거는 챗GPT 먹통되니까 사람들이 손 놓고 있습니다. 챗GPT한테 물어보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얘가 고장이 나 접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일을 안 합니다. 이게 지금 생기고 있어요. 근데 종종 고장이 난다는 게 문제입니다. 고장이 나는데 오픈 AI에서 하는 얘기가 야 그럴 수 있지 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아무 말 못 합니다. 그래 그럴 수 있으니까 빨리 고쳐줘 제발. 약간 중독자처럼 어느 순간 우리가 그렇게 되어 있고 앞으로 더 하겠죠. 그래서 이제 국내 서비스가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4인 가족이 2박 3일로 국내 여행을 가고 싶어. 바닷가로 가고 싶고 날짜는 8월 중순 정도고 가급적 평이 좋은 호텔이고 수영장이 있어야 돼. 어디로 가면 좋을지 장소 추천해줘. 이런 거 네이버에서 검색 많이 하시잖아요. 딱 치면 플랜 쫙 짜줍니다. 이거 이용해서 요런 거 이용해서 야놀자 뭐 여기 어때 뭐 이런 회사들이 코스 짜는 거예요. 원래는 사람이 짰죠. 옛날에 사람이 다 짰는데 지금은 생성 AI 이용해서 다 코스 짭니다. 다 짜주고 코스 띄워주죠. 이거 되게 편합니다. 근데 그럼 저게 유명한 이유가 뭐야? 한번 이유를 얘기해줘 하니까 뭐
강릉 여행을 안 가시니까 이게 별로 감동이 없네요. 다들 일만 하시니까. 그죠? 이거 끝나고 또 가서 일하실 거죠? 예, 그죠? 예, 다들 일만 하시니까. 강릉에 가면 씨마크라는 호텔이 있거든요. 근데 저기가 진짜 좋대요. 저도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저 국내 여행 가는 걸 좋아해서 가족들하고 여행을 좀 많이 다니는데 어지간한 데는 다 가봤는데 씨마크는 예약을 못해서 못 갔습니다. 예약을 못해서. 그래가지고 예약을 못할 정도로 엄청 좋답니다. 그 얘도 이제 저 엄청 뭐 이런 게 좋아요. 그래서 부산 파라다이스도 가봤고 라마다 가봤는데 저기는 다시는 안 가고 싶고 제주 신라 호텔 진짜 좋죠. 정말 좋은데 짬뽕이 예술입니다. 신라 호텔의 짬뽕이 예술인데 거기는 예술이 아니면 칼 맞을 거예요. 짬뽕 한 그릇에 5만 원 하니까. 예. 짬뽕이 예술이 아니면 칼 맞을 거예요. 하여튼 뭐 엄청 좋은데 얘네들이 네이버에 있는 블로그나 이런 리뷰 같은 거 쫙 긁어가지고 우리가 정리해야 될 걸 한눈에 정리를 쫙 해주는 거죠. 요런 거는 클로바엑스가 정말 좋습니다. 요거 챗GPT한테 짜달라면요. 얘보다 못 짜요. 챗GPT한테 물어보면. 그래서 요런 정보들은 상당히 좋고 마치 금거 뭐 이런 거 물어보면 또 다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여행 같은 거, 뭐, 국내 여행이나 이런 여행, 그 핵심은 이거예요. 네이버 블로그나 네이버 지식인 정보를 참고해서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 그러면 클로바 쓰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잘 해줍니다. 근데 단점. 파일을 업로드해서 분석하는 기능 안 돼? 라고 물어봤어요. 이게 버튼이 없거든요, 이게. 보통 보면 프롬프트에 여기에 보면은 이제 챗GPT나 그 클로드 같은 경우에는 이쪽 아래쪽에 파일을 업로드하는 버튼이 있어요. 요 프롬프트 요 아래쪽에 보면 버튼이 있는데 얘는 버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 파일 업로드 안 돼? 라고 물어보니까 예,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파일 업로드하고 뭐 그런 건 안 됩니다. 그런 것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좀 아쉽게 그런 건 안 되고 오로지 우리가 다 쳐야 됩니다. 탁 쳐가지고 원하시는 거를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이미지도 안 되고 붙여넣기도 안 되고 그냥 오로지 타이핑으로 그 네이버 그 사장님이 뭐 이런 걸 좀 사용자 편의성을 개선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인터뷰를 보긴 봤는데 조만간 그분 잘릴 수 있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이게 좀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이제 국내 서비스 중에 대표적인 카카오는 접었죠. 카카오도 이 생성형 AI 만들려고 팀 만들었거든요. 팀 만들고 다 하려고 했는데 대장이 구속됐잖아요. 그리고 뭐 그 적자 막 나고 이래가지고 뭐 없어졌어요. 갑자기 이렇게 연기처럼 그 팀이 분해돼가지고 없어지고 막 이렇게. 그래서 아쉬운 거는 국내 회사들이 이런 거를 좀 해가지고 잘 되면 참 좋겠는데 조금 아쉽고요. 자, 또 인공지능 하면 생성형 인공지능 하면 MS가 엄청나게 또 많이 나오죠. 얘네들이 마케팅 비용을 참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코파일럿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요것도 오해를 많이 하셔서 요것도 같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저 인공지능이 있는데 코파일럿은 종류가 두 가지예요. 코파일럿인데 두 가지인데 두 가지가 뭐냐? 하나는 윈도우에 있는 코파일럿이고요. 하나는 오피스에 있는 코파일럿이에요. 두 개가 달라요, 이게. 근데 보통 그냥 코파일럿 하니까 두 개를 섞어서 쓰니까 이게 뭔가 좀 이상해요. 그래서 두 개가 다르다. 윈도우에 있는 코파일럿은 챗 GPT하고 비슷한 애고요. 오피스에 있는 코파일럿은 문서 작업을 자동화해주는 인공지능이에요. 두 개가 다른 기능이에요. 그래서 MS 코파일럿 하면 그냥 윈도우에 내장되어 있는 챗 GPT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걸 먼저 볼게요. copilot.microsoft.com 들어가면 요런 뭐 사이트가 나오는데 요게 이제 윈도우에 있는 코파일럿입니다. 그냥 MS에서 만든 챗 GPT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유력한 썰이 뭐냐면 정확한 건 아닌데 그냥 썰입니다. 썰. 오픈 AI가 적자가 엄청 심각해요. 적자가 심각해서 심각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죠. 고정비용은 많이 나가는데 돈 버는 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적자가 되게 심각해서 이제 뭔가 변화를 시킬 회사가 문 닫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변화를 시킬 모멘텀이 필요한데
이제 그것 때문에 생성형 AI 새 버전이 원래는 5 버전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4, 5, 4 버전 다음에 5 버전이 나오면서 동영상도 자동으로 만들어주고 뭐 이런저런 거 하는 거를 만들어주는 게 나오겠지라고 했는데 그게 안 나오고 2주 전에 5.1 버전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 나오기 전에 적자가 너무 심각하니까 챗GPT 만든 오픈 AI 조만간 망할 거야 라는 썰이 파다했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버는 돈은 없으니까. 저 회사 조만간 망할 거야.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는 투자 회사들이 그한테 돈을 줬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월급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월급 주는 건데 들어온 돈이 없으니까 대출 안 해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대출을 가장 많이 해준 회사가 어디냐?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중에 퍼져 있는 썰은 오픈 AI가 조만간 망하고 오픈 AI에 있는 엔지니어들, 기술자들, 그리고 특허들 전부 다 MS가 다 인수하려고 미리 지금 포석을 까는 거다라는 썰이 엄청 많아요. 그 근거는 오픈 AI의 주식의 반 이상을 MS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되게 유명한 사건이었는데 샘 알트만이 맨날 거기 있는 직원들하고 야 우리 회사 돈 벌어야 돼, 돈 벌어야 돼 이러니까 오픈 AI의 이사들이 야 쟤 자르자 이거 사장 잘라버렸잖아요. 자꾸 돈 벌자고 하니까. 근데 이틀인가 3일 만에 다시 짜잔 나 다시 왔지롱 하고 복귀를 했어요. 그 배경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의 최대 주주예요. 이사들이 잘랐는데 사장을 잘랐는데 자른 이유 자꾸 회사에 와서 돈 벌자고 하니까. 잘랐는데 MS가 야 사장이 돈 벌어야지 하고 사장 다시 복귀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최대 주주가 마이크로소프트라서 오픈 AI를 MS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샘 알트만이 복귀하고 샘 알트만을 잘라내자고 했던 사람들을 다 잘라내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다 잘려나간 거예요. 다 잘려나가고 지금은 샘 알트만 편만 남아있죠. 자, 우리 이제 미친듯이 돈 벌어보자 하고 있는 판이에요, 지금. 그랬는데 요거를 이제 MS가 되게 웃긴 게 MS에서 챗 GPT의 대항마인 코파일럿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코파일럿의 배경 기술이 챗 GPT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챗 GPT에서 만든 인공지능을 가져와서 코파일럿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미지 만드는 건 달리라는 엔진이 또 있죠. 그것도 얘네들이 가져와서 이미지도 만들어요.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제 그 포석이 이제 5.1 버전이 히트를 못 치면은 오픈 AI가 망할 거고 그러면 거기에 있는 모든 거를 MS가 싹 다 흡수해가지고 앞으로 인공지능을 우리가 확 휘어잡자. 이런 시나리오로 지금 한 6조 썼죠. 그 오픈 AI한테 MS가 준 돈이 6조. 야, 돈 걱정하지 마. 우리 남는 게 돈인데 집에 뭐 돈으로 벽 발라. 뭐 이런 회사가 MS잖아요. 그러니까 돈 엄청 주고 주식 계속 받고 그래서 이제 인수를 내서 요거랑 합칠 거다라는 썰이 파다합니다. 그래서 코파일럿은 굉장히 허접해요. 되게 허접한데 MS가 개발을 안 합니다. 그냥 껍데기만 만들어 놓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가 챗 GPT처럼 치는 거예요. 너는 어떤 기능이 있어? 이렇게 프롬프트를 치면은 얘가 너는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라고 합니다. 근데 챗 GPT나 클로드에 비해서는 기능이 굉장히 약합니다. 기능이 굉장히 약하고 이제 얘가 좋은 게 처음에 코파일럿이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엄청 기대를 한 게 그래도 MS에서 만드는데 뭔가 신박한 기능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착각이었어요. 신박한 기능이 없는 게 신박했어요. 어떻게 신박한 기능이 없지? 야, 이거 충격인데? 이럴 정도로 그랬습니다. 근데 그나마 이제 얘네들이 좋았던 게 이 이제 코파일럿에 뭐 이런 요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저거는 이제 다 거짓말이고요. 별로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코파일럿이 자 뭐야 하니까 고양이 이건 다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거 이미지 인식하는 거 이런 거는 다 되고 그 다음에 이미지 만들어줘. 이거 달리로 만든 거거든요. 달리로 만든 건데 이미지가 되게 허접해요. 뭐 이렇게 만들어줘. 이걸 이제 조금 더 사실적으로 사진처럼 표현해줄 때 저런 걸 이렇게 만들어 놨네요. 처음에 저렇게 만들어가지고 야 그림이 좀 유치하잖아. 조금 더 사실적으로 만들어줘 했더니 이렇게 얘는 더 유치한데. 그죠? 이게 이제 코파일럿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회사인데 챗 GPT하고 비교해 보면 얘네들이 굉장히 성능이 떨어져요. 문제는 떨어지는데 공짜가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근데 이제 한 가지 기대한 게 여기에
플러그인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코파일럿에 보면 플러그인이라고 해서 확장 프로그램인데 저기에서 뭐 쇼핑도 할 수 있고 여행 예약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기능이 같이 붙어 있어요. 저 코파일럿 안에. 그래서 이제 저 플러그인 딱 누르면은 여기에 나오는 업체들 바로 누르고 들어가서 예약도 할 수 있고 물건도 살 수 있고 이제 이런 작업들을 할 수 있게끔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편한데 문제는 뭐냐면 저기 안에 플러그인에 들어있는 가게가 몇 개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코파일럿 안에서 검색하다가 저거 괜찮네 하고 바로 주문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주문하려고 갔더니 가게가 없네. 이제 이런 문제가.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는 저 플러그인이 상당히 유용할 거다 했는데 지금 이제 한참 지나서 보니까 가게들이 저기에 입점을 안 합니다. 입점을 안 해서 지금 유야무야 되고 있는데 얘네들의 큰 그림은 어차피 오픈 AI 우리 거니까 저거 가져와서 그냥 붙이자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얘네들이 공짜면 그래도 쓸만한데 돈을 한 달에 29,000원씩 내야 됩니다. 제일 비싸요. 이게 참 아이러니 아니에요. 성능은 제일 안 좋은데 돈은 제일 비쌉니다. 그래서 코파일럿을 잘 쓰시려면 돈을 내야 되고 요 이제 오피스 코파일럿은 그 워드, 파워포인트, 뭐 엑셀 요런 거를 자동으로 뭔가를 해주는 기능이에요.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윈도우에 있는 코파일럿하고 다릅니다. 얘는 오피스인데 요거는 상당히 신박한 기능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좀 말씀드리고 우리 저 중간에 안 쉬어서 저희 몇 시에 끝나면 될까요? 원래는 3시인데 45분에 끝나면 될까요? 네. 45분에 반드시 끝내드리겠습니다. 15분 남았습니다. 네, 제 주특기가 끝내는 시간 맞추는 거예요. 시작하는 시간 맞추는 거하고. 네, 반드시 45분 끝내드릴게요. 자, 요거 대기신문 문서 작업 많이 하시는 분들은 요거 잘 보시면 저거 괜찮네 하실 거예요. 자, 이 MS 코파일럿은 진짜 치사한 게요. 데모 버전 이런 게 일단 없어요. 무조건 처음에 카드 등록을 하셔야 돼요. 써보려면. 야 같죠? 그죠? 아니, 한번 써보고 좋으면 카드 등록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런 거 없고요. 무조건 처음에 카드 등록부터 해야 돼요. 하고, 카드 등록하고 나서 한 달 공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부터는 무조건 돈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저는 잽싸게 해지를 했습니다. 요 예제 만들고. 그래서 이제 해외 결제가 되는 카드 등록하시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반드시 오피스를 정품으로 쓰셔야 됩니다. 오피스 365를 반드시 정품으로 쓰셔야 돼요. 그래서 요 오피스 코파일럿 쓰는 비용을 한번 계산해 봤거든요. 그 코파일럿 비용 한 달에 29,000원. 그 다음에 오피스 프로그램 정품 사는 것도 돈 들잖아요. 이래저래 해서 한 달에 한 8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듭니다. 일단 돈이 드는데 이제 요거 코파일럿을 라이선스를 구매를 하면 엑셀, 워드, 파워포인트 뭐 이런 데에서 저 라이선스를 불러와서 인공지능 기능을 탑재를 해요. 탑재한 거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렇게 한 걸 오피스 실행해가지고 로그인 해가지고 구독 확인하고 나면 인공지능 기능이 탑재가 되는데, 자, 탑재가 되면 엑셀이나 워드나 파워포인트 오른쪽에 요게 나옵니다. 코파일럿이라는 요 아이콘이 생기면 이제 오피스에 인공지능 기능을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기능이 있냐가 중요한 거니까 일단 가입하지 마시고 제가 총대 메고 가입했으니까 그냥 보세요. 자, 제일 먼저 엑셀을 아마 많이 쓰실 것 같아요. 근데 엑셀은 좀 쓸만한 것 같아요. 엑셀은 뭐냐면, 자, 매출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엑셀 파일로 되어 있는 데이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저 데이터를 가지고 보통은 분석을 해서 작업을 뭐 그래프를 그리든 뭔가를 하든 할 때 직접 코드를 짜든지 함수를 치든지 매크로를 짜든지 뭘 작업을 하시잖아요. 근데 코파일럿을 이용하면 내가 분석할 데이터를 전부 드래그해서 선택해요. 선택 쭉 하고 오른쪽에 코파일럿 메뉴를 버튼을 누릅니다. 저거 쭉 선택하고 코파일럿 메뉴를 딱 눌러요. 그리고 요 밑에 메뉴가 나오는데 메뉴 중에서 예를 들어서 Show Data Insights라는 뭐 메뉴가 있어요. 딱 누르면 지가 알아서 이거 분석합니다. 알아서 쫙 분석을 해서 이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저런 요런 부분에 인사이트가 있습니다라고 뿌려줍니다. 그러니까 엑셀 파일을 열고 코파일럿한테 야 이거에서 어떤 거 찾아줘, 이거에서 뭘 해줘, 이렇게만 말을 시키면 얘가 알아서 분석을 다 해줍니다. 이건 참 좋아요. 그래프도 다 그려줍니다. 정말 좋아요. 함수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그냥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요거 해줘만 하시면 돼요. 근데 아주 사소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돼요. 아주 사소한 문제가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요거 해줘, 영어로 치셔야 됩니다. 사소하잖아요. 그죠? 우리 뭐 다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3개 국어 정도는 능숙하게 하시지 않나요? 핸들 이빠이 꺾고 3개 국어. 핸들 이빠이 재미없네요. 아, 참 야심차게 준비한 게 근데 자, 아쉬운 점은 코파일럿에게 명령어를 주실 때 아직까지는 명령어를 영어로 쳐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만간 뭐 한글로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해봐야 알 것 같고, 메뉴 여기에 보면 이제 이쪽에 명령어를 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치면 돼. 사실 근데 이건 우리는 전혀 걱정 안 해도 돼요. 챗GPT한테 한글 치고 영어 번역해줘 하면 되잖아요. 그죠? 구글 번역기에 쳐놓고 번역해줘 하고 붙여놓으면 잘 됩니다. 제가 뭐 영어를 잘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치면은 알아서 데이터를 분석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은 상당히 좀 좋고요. 그 다음에 뭐 조건부 서식, 엑셀 쓸 때 조건부 서식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기능도 아주 쉽게 코파일럿 이용해서 하실 수 있어요. 기존에 조건부 서식 쓸 줄 아는 분들은 아무 상관없는데 그게 아니신 분들은 여기 있는 이런 기능들 이용하시면 좀 편하게 쓰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8만 원은 좀 비싼 것 같아요. 자, 뭐 여러 가지들 데이터 정렬도 뭐 정렬해줘, 소트에서 컬러 칼럼에 있는 값을 내림차순으로 정렬해줘, 뭐 이렇게 하니까 정렬도 쭉 해주고, 하여튼 이제 엑셀 작업을 할 때 예전에는 함수 같은 걸 내가 직접 입력해가지고 무슨 수식 만들고 해가지고 했던 작업들을 지금은 명령어 프롬프트를 쳐서 네가 해줘 하면 자동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런 게 달라졌습니다. 자, 뭐, 많으니까, 이런 피벗 테이블 이거 참 많이 쓰는데 어려워 하시잖아요. 그런 기능들도 아주 쉽게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자, 뭐, 이런 거 쭉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런 엑셀 업무를 하실 때,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엑셀 업무를 해야 돼요. 함수를 모르겠어. 근데 코파일럿한테 나는 이런 작업을 하기를 원해 라고 써주면 지가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단 영어로. 그렇게. 단 영어로. 그렇게 하면 엑셀 작업 아주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요건 참 편한 것 같고요. 자, 워드도 코파일럿이 됩니다. 근데 이건 좀 재밌는데. 자, 워드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이제 코파일럿 기능을 쓰게 되면 이런 메시지가 나와요.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데 여기를 딱 누르면은 명령어를 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렇게 창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국인의 문화생활 변화라는 주제로 보고서를 작성하려고 해. 페이지는 총 10페이지고 서론, 도입, 본문, 결론 구성해줘, 자료는 표로 넣어주고 이미지도 생성해줘. 딱 친 거예요. 그럼 제가 문서를 쫙 만들어줍니다. 10개, 10장 준 대로. 근데 문제는 이렇게 쫙 만들어줘요. 만들어주는데 요까지 보면 되게 좋아 보이죠. 문제는 내용이 되게 허접합니다. 약간 초등학생이 쓰다 만 것 같은 그런 기분. 쓰고 있는데 엄마가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이래서 네 하고 간 기분. 약간 이런 마무리가 조금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뭐 신박한 기능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뭐 요것만 바로 즉시 써먹고 이런 거는 안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손을 봐야 됩니다. 수정을 해야 되고 이렇게 쭉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고요. 문서를 자동으로 만들어 주는 거고, 아마 PPT 작업을 되게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발표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PPT를 많이 하실 건데 맨날 PPT 만든다고 고생하시잖아요. 뭐 이거 폰트는 뭘로 해야 되느냐, 배경은 또 무슨 그림 넣어야 되느냐, 뭐 몇 장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 굉장히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코파일럿에 있는 MS 오피스에 있는 코파일럿 이용해서 PPT 만들어줘 이러면 얘가 기가 막히게 에러 납니다. 자, 이게 만들어주면 참 좋은데, 아직까지는 정말 에러가 진짜 많이 납니다. 에러가 많이 나고, 잘 될 때도 있고, 에러 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PPT를 자동으로 만드는 작업을 많이 하는데, 아쉽게도 MS 오피스에 있는 코파일럿이 부족함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PPT를 많이 만드시는 분들은 요거 말고 저는 뭐를 쓰느냐? 요거를 많이 씁니다. 예, 서비스가 되게 많거든요. 우리 캔바스인가요? 캔바인가?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캔바도 있고, 저희 딸이 쓰던 거 있는데,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쓰던 거 있던데, 인터넷에, 미리 캔버스도 있고, 뭐 여러 개 서비스 엄청 많아요. 지금도 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제가 여러 개를 다 써봤는데, 제 기준에서는 감마가 정말 편하고 좋습니다. 이 감마라는 게 이게, 일단은 공짜예요. 일단은 공짜인데, 이제, PPT 문서를 몇 개까지는 공짜고, 그 몇 개가 넘어가면 이제 돈을 내는데, 얘가 되게 편한 게, 이제 감마 사이트, 제가 뭐 홍보하는 건 아닌데, 아주 편하니까, 감마 사이트에 가셔서 어떤 주제로, 총 몇 장이고, 발표 대상은 누구? 예를 들어서 유치원생들 앞에 모아놓고 할 거야 이랬는데 엄청 어려운 거 넣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발표 대상은 누구다? 딱 넣어주면요. 지가 개요, 도입, 뭐 다 해줘요. 그리고 야 분위기 썰렁할 것 같은데 개그도 중간에 넣어줘. 개그 다 넣어줍니다. 그리고 발표 주제에 맞는 백그라운드 이미지도 생성해줘. 다 생성해줍니다. 아주 편해. 그리고 만들어 놓고 나서 야 이거 순서가 좀 이상한데 이거랑 저거랑 좀 바꿔줘. 다 바꿔주고요. 하여튼 되게 편합니다. 되게 편해서 PPT를 많이 만드시는 그런 일이나 뭐 그런 작업들을 하시는 분들은 요 감마라는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일이 확 줄 거예요. 근데 이제 현실적인 얘기해 드릴게요. 일이 확 주면 나머지 준 시간에 놀까요? 다른 일을 하겠죠. 이런 거 있잖아요. 컴퓨터가 없었을 때부터 회사 일을 해오셨던 분들 여기 좀 계시죠, 그죠? 컴퓨터가 나왔다고 해서 일이 줄었나요? 아니죠, 그죠? 예, 컴퓨터가 나오면 일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예.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참 좋긴 한데 자동화돼서 제가 삼성에서 지금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삼성맨들이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이제 하는 일들 쭉 분석해가지고 많은 업무를 자동화하는 그런 내용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 있는 직원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봤죠. 아니 이거 하시는 거 이거 자동화하면 3시간 걸리는 거 한 20분 만에 끝나는데 왜 안 하세요? 이랬더니 남들이 저 노는 줄 알아요. 인사고가에서 깎인대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 와서 미친듯이 타자치면서 삽질하고 있는데 얘는 자동화 시켜가지고 자동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자동화해서 일을 하고 나는 그냥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뒤에 있던 팀장님이 얘는 미친듯이 타자치는데 얘는 가만히 있거든. 그러니까 쟤는 하루 종일 노네? 그래서 인사고가에서 나중에 점수를 안 좋게 받는데 그래서 기술은 있는데 안 쓰는 거예요. 듣고 보니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놀아라고 했습니다. 근데 기술 이런 게 참 그런 또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상식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 사람 누굴까요? 자, 이 사람 전에 어디 가니까요. 브루스 윌리스 같은데 비슷한 것 같긴 해요. 금방 답이 나왔는데 피카소입니다. 그죠? 피카소입니다. 피카소가 뭐 하는 사람인지 다 아시죠? 그죠? 피카소는 화가인데 자, 이 사람이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카메라 아시죠? 카메라가 우리가 쓰는 카메라가 언제 나왔냐면 1900년에 상용화가 돼서 나왔어요. 카메라가 나오면 망할 직종이 어떤 직종이 생각나세요? 화가, 초상화 그리고 이런 사람들. 그죠? 그 사람들 다 망할까? 옛날에는 그림 그렸는데 카메라 나오면 다 찍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1900년에 카메라가 처음 나왔어요. 근데 피카소가 활동한 연대를 보세요. 1970 몇 년까지잖아요. 저 사람은 카메라가 나오고 나서도 굉장히 대박을 친 사람이에요.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 이제 생성형 AI 다양한 종류를 쭉 보셨어요. 쭉 보면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거 대박 나보다 훨씬 잘하네. 이런 거잖아요. 난 뭐하지? 이런 거잖아요.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면 우리는 항상 걱정하죠. 그렇죠? 걱정해서 와, 쟤 때문에 내가 할 일 없어지겠는데? 나는 뭐하지? 이렇게. 근데
카메라가 나와도 피카소는 대박을 치잖아요. 피카소 말고 수많은 화가들이 카메라가 나온 이후에도 엄청나게 주가를 많이 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기술 나온다고 절대로 겁내실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2시간 동안 얘기했는데 결론은 그러면 우리가 뭐 코딩을 배워야 되나? 프로그램을 배워야 되나? 그게 아닙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소설가가 있는데 옛날 소설가가 소설을 쓸 때는 원고지에 소설을 썼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요즘 소설가들은 원고지에 대부분 안 쓰고 컴퓨터를 씁니다. 중요한 거는 본질은 변하지 않았어요. 도구가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렇죠? 옛날에 손으로 쓰던 거 이제 컴퓨터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도구는 바뀔 수 있어요. 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본질을 바뀐 도구를 이용해서 얼마나 더 좋은 성과를 내느냐. 땅을 파야 되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땅 팠겠죠. 삽질해서. 이때는 남들보다 열심히 파면 성공합니다. 남들 밥 먹으러 갈 때 밥 안 먹고 땅 파면 돼요. 남들 퇴근할 때 안 하고 땅 파면 돼요. 그러면 남들보다 땅을 많이 팝니다. 근데 지금은 택도 없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게 나왔거든요. 얘 옆에서 아무리 삽질해보세요. 이기는가? 절대로 못 이깁니다. 지금은 남들보다 열심히 삽질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아니고요. 포크레인 운전하는 방법을 배우셔야 돼요. 포크레인 옆에서 야, 삽질 어떻게 하지? 이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정작 우리는 포크레인 옆에서 어떻게 하면 빨리 삽질할까? 이거 고민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물론 여기는 안 계시겠죠? 생성형 AI 다양한 종류를 보신 거예요. 쟤네들을 어떻게 하면 이길까? 이런 고민하지 마시고 쟤네들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내가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서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기술이 나오겠죠? 나오는 기술들 절대로 겁내거나 그러지 마시고 걔네들을 지금처럼 계속 관심 가지시고 어떻게 활용해서 인생을 더 좋게 만들 건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45분입니다. 끝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